그것 때문에 5년 내내 조원진 자기 입으로 떠듭니다. 5년 동안 3,400억을 썼다. 3,400억을 써가지고 탄핵 무효 활동을 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탄핵 얘기해 드릴게요. 5년 동안 3,400억 들어가지고 탄핵 무효 홍보 활동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마 처음 들은 얘기일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에서 최서원과 함께 뇌물을 먹었다. 이게 탄핵의 사유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이 만들어지는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거를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국민들도 몰라요. 왜? 안 알려주니까. 조원진같이 가짜 태극기 세력이 이런 진실을 파묻어 버리니까. 박 대통령은 K재단 미르재단 만들어진 거 모르고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은 아, 좋은 일 하네요. 잘 도와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자, 최서원이 재단을 사먹었다? 최서원은 재단이 만들어질 때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자기 딸 정유라가 혼외 임신을 해가지고 그거 부끄러워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도 못하고 짐 싸서 독일로 이민 가려고 독일에 가 있었어요. 그런 최서원이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어요? 최서원도 몰랐습니다. 그럼 누가 알았냐? 아까 말씀드린 안종범 경제수석 등 박 대통령 측근 간신배들이 전경련 돈을 해먹으려고 지들끼리 만들면서 박 대통령 이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지금 이 얘기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들었을걸요? 재단을 박 대통령의 경제수석 안종범 세력이 해먹으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모를 거예요, 지금. 아니, 탄핵 무효 관련해서 5년 동안 3,400억 썼다면서 이 얘기 왜 안 해요? 지금 안종범 관련해서 조원진 뿐이 아니라 유영아 등등 박 대통령 주변 놈들이 다 감추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재판에서 다 결정난 얘기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저 사저에 가봤더니 박 대통령 또 힘내세요, 사랑해요. 국민들에게 탄핵의 진실을 파묻고 있는 이 간신배들. 박근혜 사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뒤에 줄 서는 자들이 그 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탄핵의 진실을 전혀 모르는 거고, 그럼 안종범이는 왜 자기가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죄다 박 대통령이 시켰어요? 박 대통령이 SK 돈 받아오라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경제수석에게 야, 너 오늘 SK 가서 89억 뜯어와, 이런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사람이에요? 뭐 그분이 돈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물려줄 애들이 있습니까? 근데 안종범이는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특검 가서 자기가 해먹은 거를 죄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 누가 그렇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을까요? 윤석열이에요. 특검에서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위증을 교사하고 태블릿 조작, 솔직히 얘기하죠. 윤석열 했던 수사 기록을 잘 보면요, 조작 날조도 아니고 그냥 박 대통령 간신배들 감옥에 들어오면은 조인트 까고 협박해가지고 위증교사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위증이에요, 위증. 그렇게 막 윤석열이 위증으로 짜맞춘 게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 그걸 기본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구형을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년 형을 받고 5년의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지금 대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 여론이 6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나온 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만약에 목포에서 김대중 탄핵했으면요, 탄핵 반대가 60% 나왔겠어요? 99%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대구하고 저기 경북 시민들이 60% 이상이 탄핵은 잘못됐고 박 대통령은 죄가 없고 뇌물 안 먹었고 국정농단 없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대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70% 60%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쓰셔놓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박 대통령 주변에서 박근혜 팔당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안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의 조작, 김무성의 준동뿐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팔아먹고 있는 그 주변 세력도 같이 가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탄핵을 못 막은 거고 5년 동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탄핵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까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토요일날 조용히 오전에 사전투표하러 가셨는데 청남색 코트를 입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구치소에 영장실질 심사 받으러 갔던 그 옷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뭐 5년 전에 입던 옷일지 아닐지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청남색 옷을 입고 사전투표하러 가셨습니다. 사전투표 누구 찍으러 가셨겠습니까? 첫 번째. 자, 청남색 옷이라는 거는요, 저도 태블릿이 조작됐다고, 태블릿을 실제로는 청와대 김한수가 쓴 태블릿을 최성원이 썼다고 조작했다고 주장한 이유로 저도 감옥에 1년 구치소 살 때, 저도 재판에 나갈 때 청남색 정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재준 원장, 박 대통령 주변 사람 중에서 가장 꼿꼿하고 강직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항상 청남색 옷을 입고 나갔고요. 김기춘 실장도 동부구치소에서 항상 청남색 정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청남색은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투쟁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 나갈 때마다 청남색 옷을 계속 입고 나갔어요. 하복 동복 바꾸면서. 그런 박 대통령이 5년 만에 첫 외출하는데 투표소로 갈 때 청남색 옷을 꺼내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제부터 무죄투쟁하겠다, 탄핵 무효하겠다, 재심 들어가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누명을 덮어씌운 조작검사 윤석열을 투표하려고 5년 만에 투표소 가서 윤석열을 찍었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가끔 가다가 일반 서민들이 실수로 범죄 저질러서 벌금 막 50만원, 100만원 받을 때가 있어요. 악독한 검사 만나면. 일반 국민들도요, 악질 검사 만나서 벌금 100만원 나가잖아요.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자요. 그 검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근데 45년형을 누명을 씌운 검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그놈을 찍으러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파란색 입었다고, 파란색이 민주당을 상징한다고 이재명을 찍었다고 또 이재명 쪽에서 주장하는데, 이재명은 대놓고 박정희 대통령을 조롱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들어온 제1계기가 YS 정권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하도 폄하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들어온 게 박 대통령의 정치 데뷔의 가장 큰 동기인데, 박정희 대통령 역사 전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이재명이를 왜 찍어주러 갑니까? 그럼 누구 찍겠어요? 총선 때 박 대통령이 조원진에게 열심히 한 건 알지만은 저 우리 공화당 저거 좀 더 크게 통합하기 위해서 이선 후퇴하고 좀 더 폭넓은 원로를 모셔서 당대표 해라, 이런 지시할 때 조원진이가 바로 항거하고 반역하고 나 못 듣겠다, 나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은 조원진의 편지를 바로 수신 거절했습니다. 이미 총선 때 그 일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조원진 찍으러 갔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을 박 대통령 관련 좀 신상기사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공식 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물론 유튜브, 뭐 제가 아는 미디어치 유튜브 등도 다 보셨겠지만, 병원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꼼꼼하게 봤을 거는 각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정책과 입장을 내놓는 홍보 공직, 홍보 고약집 아니겠어요? 그거 병원에서 줄치면서 쫙 볼 텐데, 거기에 김경재 후보만이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 반드시 시켜야겠다 1순위 딱 걸어놓고, 조원진 포함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후보 중에서 누구 하나도 박 대통령 명예회복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 찍었겠어요? 당연히 본인이 명예회복하려고 청남색 옷을 입고 의지를 보였고,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경재 후보만이 박 대통령 명예회복을 시킬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의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김경재 후보하고 20년 정치적인 동지인데, 저하고
역시 탄핵의 진실 밝히다가 감옥 간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찬 기자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탄핵의 모든 날조 조작 문제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책을 제가 3번, 우종찬 기자가 3번, 6권을 냈습니다. 그걸로 이미 탄핵의 진실을 다 드러났어요. 태블릿 조작부터 K재단, 미르재단 조작, 뭐 삼성하고 독일에서 최서원이 말 3마리 다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체 죄가 없고 모조리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뒤집어 씌웠다는 게 입증이 다 됐습니다. 그거 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리면 되는 거예요. 알리기만 하면 국민들에게. 탄핵 무효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밝혀졌어요. 알리면 되는데 아니 5년 동안 몇백억 썼다는데 그게 왜 안 알려져요? 다 밝혀졌는데. 자, 사표요. 지금 이제 아마 이 거대 정당들은 김경재 후보 같은 분 찍는 거를 사표라고 주장할 텐데, 자, 사표를 떠나서 탄핵을 반대하고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찬성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표고 뭐고 그거를 할 후보를 찍으면 되는 거지. 그 탄핵의 주범 윤석열을 찍으면 사표가 안 돼요? 윤석열을 찍으려면 나는 탄핵을 찬성한다. 윤석열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른 검사다. 저런 정직한 검사에 위해서 내가 표 던지겠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난 여기 대구 지역 와서 탄핵을 반대하고 박 대통령 명예회복을 찬성한다면서 윤석열을 찍겠다. 이 광주나 목포 사람들 보면 비웃어요. 만약에 김대중에게 20년 정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을 보낸 검사가 광주 시내에 나타났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죽습니다. 그냥 돌로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지금 그 조작 날조 검사가 대구 시내를 활보하면서 60%의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아니, 광주 목포 사람들이 얼마나 대구 사람 취급도 안 해. 그쪽에서는 대구 사람들이라면은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남들 개들이처럼 살던 말든 본인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답게. 저는 탄핵 찬성한 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 반대하고 태극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그리고 지금도 박 대통령의 진실을 믿는 사람 누구 찍어요? 김경재. 그거 찍으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생각보다. 탄핵의 진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진실 하나로 지금 문재인 정권, 이재명, 뭐 엉망진창이죠. 여기 뭐 윤석열, 그거를 다 돌파할 수 있는 길은요 탄핵의 진실이고, 그걸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신의가 있는 김경재 후보를 찍었을 때 나라가 정상화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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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여러분 드디어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이 오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재.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방금 한 두어 시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신다는 새로운 주택 앞에 가서 유세를 하고 왔는데, 일설에 의하면 어제 저녁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겠지만 어디 보도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혹시 왔을지도 모르니까 그 앞에서 유세를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번 들으시라고, 직접은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내일 오시면 또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6년에 국회에 들어간 15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보다 2년 후에 국회를 들어오셨어요. 아까 우리 변혜재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폄훼를 많이 하니까 내가 국회 가서 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거예요.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죠? 그때 보궐선거 내가 들어왔는데 이 국회라는 건물이 빽빽 돌아가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처음 한 6개월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잘 놓쳐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국회에 들어오면 한 6개월 동안 헤맵니다. 몇 호실 하다가 돌다가 잘못 들어가고 엉뚱히 돌고 많이 하는데 그때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제 바로 건너편에 딱 건너편 신한국당 앉아있고 저는 당시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노릇을 사실상 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신한국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다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하도 악명 높은 사나이였기 때문에 서로 인사는 안 하고 그냥 목례만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연히 운수가 사나워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데모를 할 재미가 아닌데 친구들이 자꾸 밀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의 데모 왕초입니다. 그래서 대학 끝나고 공군 소위 중위 전역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제 여권이 취소돼 가지고 제가 16년 동안 미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망명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독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살해 위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편안한 대학에서 공부도 한 6년 하고 그리고 물정을 많이 알게 되고 미국 국회를 가면 상하 양원이 거의 붙어 있는데 저기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나 뉴욕에서 기차를 타면 그 국회 바로 밑바닥에 지하에 딱 도착합니다.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저로 올라오면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분 아시죠? 청문회. 미국에서 히어링스라고. 그러면 한 100여 개를 보았어요. 저는 이제 정치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봤는데 참 미국 놈들이 민주주의 아주 재미있게 해요. 참 재미있게 그 처리를 하는 거고 세계 정세가 거기서 다 미국 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또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셨어요. 가서 찾아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야, 이 이승만 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천재구나.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나라 경제 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쯤은 박정희 장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김대중하고도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도 그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해요. 둘이가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요. 성미가 비슷비슷한데 서로 간에 상호 배타적이어서 그렇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라는 책을 만드는 저기 있는 변희재 동지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비슷해요. 성미가. 이번에 대선으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의원이 후보자가 됐더라면 출마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낙연은 제가 가까운 대학 후배일 뿐만 아니라 잘합니다. 그런 말. 적어도 그러면 빨갱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사 다른 당 후보가 될지라도 이낙연이하고 싸움하기가 미안해.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낙연이 되기를 은근히 좀 바라기도 했어요. 제가. 근데 엉뚱하게 생각지 않는 이재명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재명이가 대장동 등등의 토호들과 결탁해가지고 돈을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각각 잘 뿌려놓습니다. 물론 지도 먹었겠지만 아직 먹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군데 뿌렸다는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국민의힘 쪽에도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가 나왔더라면 제가 안 나옵니다. 홍준표는 제가 국회에서도 같이 많이 일하고 제가 아주 친합니다. 친해요. 그리고 옛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고 했을 때도 그래도 홍준표만이 나와서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열심히 옹호를 해주더라고요. 그 제하고는 좀 성깔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아니 홍준표가 일반 여론조사가 쏙 올라가는데 당내에서 막 깨지더라고요. 이게 당 대원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윤석열이가 돼요. 저는 윤석열이가 되려면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홍준표가 아니면 하다못해 황교안이나 아니면 인천 그 송도 개발의 신화를 만든 안상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엉뚱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박근혜의 탄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세 그룹이 했습니다. 하나는 종북 주사파 김정은이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친중국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검사 중에서 우리법연구원이 뭐 이런 거 참여하는 검사 중에서 좌파, 이게 소위 법조 마피아들, 이 세 그룹이 했습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박 대통령이 사드를 들어올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드 청주에.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이지 천하의 박정희의 딸이라고 부녀가 대통령 됐다고 중국에 오면 천안문 막 광장에도 올려주고 굉장한 예우입니다. 예우를 했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들은 이 대한민국 반도를 위해서 1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산동성 그쪽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드 하나 꼽으니까 이것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중국의 언론을 보면 이것은 탄핵을 당할 만한 범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탄핵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랄 만한 것은 여러분이 요 대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의 찬반이 나오는데 아니 경상북도와 대구에 사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의혹으로 도움을 받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그런 작자들이 전부가 사드를 반대하더라고요. 나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성주 출신 이원영인가 하는 그 친구를 반대하고 더 가소로운 것은 걔하고 좀 앙숙으로 놀고 있는 박지원이가 성주를 방문하니까 막 영웅처럼 환영을 하더라고. 야, 참 기가 막혀. 아니 뭐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경상북도 사람들이 뭔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구나.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는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고 7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나라가 그동안 자질구레한 북한의 도발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이만큼 지키는 것은 흉흉한 대한민국의 국군이지만 크게 봐서는 미국의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게렌스키라고 나왔죠? 게렌스키가 원래 곽규석이 비슷한 코미디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이 워낙 부패해갖고 잘리고 곽규석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서울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제가 웃기는 소리 하는 놈이 무슨 대통령을 해? 다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일단 우크라이나가 국가적 위기에 딱 도착하니까 그래 나는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탁 찬바입고 나서서 싸움을 하니까 요새 게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민족의 영웅입니다. 자기 부인이 군복 입고 나온 거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죠? 총 들고 부부가 나와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소련의 러시아의 침공을 자초한 것은
1600개의 핵탄두가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러시아 놈들, 자꾸 구소련 러시아 놈들 푸틴이 그거 돌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을 자꾸 넣으니까 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이 야 그거 돌려줘 버려라. 그러면 내가 침범하면 니를 보호하겠다는 내가 메모를 하나 써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게렌스키가 그 정부가 그 전에 했는 여전히는 확실치 않지만 그걸 바꾸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박사가 지금부터 70년 전에 딱 1953년이니까 70년 전입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 휴전 협정을 하면서 자꾸 사인을 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박사는 사인해봐가 소용이 없다. 메모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트리티, 조약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니들이 한미 방위 조약 같은 걸 맺지 않는 한 내가 절대 사인 안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골치 아픈 사람, 이 사람도 육군 장성 출신 아닙니까? 대장 출신인데 이승만을 핸들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라는 양반은 미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적당하게 메모 정도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트리티, 조약을 안 하면 이거 소용없다. 그래서 끝끝내 주장한 것이 1953년 6월 10일 6월 10일에 미 국무차관인가 와서 또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당시에 미국의 위세가 셌기 때문에 미국 놈들이 와서 뭐라 한국 사람이 짜라라 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 근데 이 박사는 미국에서 놀아본 가락이 있잖아요. 국무차관 정도는 세반의 비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딱 거절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9일 후에 6월 19일날 방공포를 석방시켜버렸어요. 자, 니들 하려면 할 테면 마음대로 해봐. 나가려면 나가 이 자식들아. 나는 우리 충영수랑 국군하고 여기 똥 해갖고 쳐들어 북진해갖고 압록강까지 쳐들어가 버릴 테니까 니들 나가려면 나가 말라 말아요.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문서가 된 겁니다. 게렌스키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한국의 이승만을 연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렌스키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해서 과감히 투쟁하고 그들의 독립을 유지하고 확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우리에게도 게렌스키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계 탄핵 세력을 얘기했죠. 그래서 중국의 명령하에 의해서 중국과 MOU를 맺은 업무 협약을 맺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62명이 중국의 지시에 따라서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물론 거기는 북한 김정은이의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직접적으로 중국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촛불혁명이 벌어졌다고 해서 광화문에 사람 꽝꽝 찰 때 매 집회마다 중국 유학생 6만 명이 항상 참여해서요.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걔들은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반드시 참여해라고 해서. 그건 민주노총이 주도했지만 정교조가 주최했지만은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 중국 유학생 6만 명입니다. 걔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위아래를 다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뭡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제가 얘기 안 하면서 하도 시시껄렁해서 내일 모레 나갈 사람인데 어제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문재인 니 곧 나갈 사람이니까 네, 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당장 파면해라. 오늘까지 파면해라. 내가 최후 통첩을 하고 왔어요. 만약에 파면을 안 하면 이번 부정선거는 네가 기획하고 노정희가 앞장서서 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에 대한 타도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네가 물러나서 뭐 원전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적당히 한다고 해서 네가 물러나서 편안하게 살 것 같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지금 이 사람이 지난 5년 내내 탈원전
탈원전하고 외치다가 엊그제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앞으로 원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앞으로 60년 동안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이다 하고 또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돌면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번 해야지. 근데 그건 자기가 나중에 법에 심판됐을 때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마음에 없는 얘기 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오늘 12시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상명성을 발표했는데 깊이 사죄한다고 발언했죠. 근데 깊이 사죄만 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벌려놓은 것을. 나는 이 사람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개의 혐의를 가졌어요. 9개 혐의 중에 8개는 전부 무효요. 혐의가 없는 무효돼. 여러분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박근혜 신고 다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간접적 뇌물입니다. 난 세상에 뇌물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줍니까? 묵시적 청탁이란 말 들어봤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상로 박사한테 쓱 눈치를 봤는데, 야, 이 박사 저 사람한테 뭐 좀 줘라.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이 알아듣고 냈다는 거야. 이게 묵시적 청탁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묵시적 청탁, 간접적 청탁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설마 그랬을까 싶었는데 엊그제 윤석열이 엑스파일 나왔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쫙 보니까 할 것이 없어서 뇌물로 엮어가지고 깜빡 보냈다. 자기 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변희재 동지가 얘기했습니다. 전라도나 충청도에서는 그러면 모르겠으되 이 지역의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을 4년 9개월 동안 감옥소에 넣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고 간신히 풀어주고 그 안에도 법정 구속기간이 걸려서 그러면 여기서 풀려가지고 자유몸으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해도 노. 그 윤석열이 누워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구속 적부심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건강이 나쁘고 어쩌고 하니까 좀 풀어주십시오. 노. 이렇게 3번이나 거부했어요. 박근혜가 개인적 인권을 그렇게 철저하게 유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내라고 비슷한 경우에 훨씬 더 엄한 증거가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내라고 해서 가서 집 잡고 그래본 적이 없어. 근데 박근혜에게만 집 팔아가고 남겼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을 아니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선거가 좋고 해서 그렇다고 표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박근혜 고향에 사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찍고 사냐 말이야. 이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나는 전라도 태생임. 그러나 내 중수저는 안동 사람이요. 안동시 안기동에 가면 추교사라고 큰 사당이 있어. 그건 내 직계 할아버지예요. 어? 내가 그 집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4대조 조선조 말에 전라도로 귀양 가기 전에 산 것은 충주야. 지금 음성군 생극명 말마리가 내 뿌리요. 바로 그 고개 넘으면 그 방기문이 고향이야. 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전부 다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씨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얻어 터지고 사형 선고도 받고 뭐 물에 빠지다가 살고 기구한 신세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한테 90분을 찍는 것은 이해할 만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당한 후계자가 없었어. 왜냐면 그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씹고 어째갖고 그 후견이 마땅치 않았어. 그래서 노무현이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그래도 뭐 마산 출신인데 뭐 경상도 사위 하나 없지. 그래갖고 노무현이도 한 8, 90분 넘게 했어.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은 훌륭합니다. 자기 지역 따지지 아니하고 노무현이가 김대중 정신 개성한다니까 찍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년 9개월 동안 고생을 시킨 윤석열을 경상부터 대구 6.25 동란 때 마지막 대구 사수로 했던 조병옥 정신이 서려있는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의 거리가 좀 낡아서 폭탄을 안 맞았기 때문에 이 대구의 긍지를 가진 사람이 윤석열에게 60 내지 70% 찍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막걸리입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창피하게 거꾸로 와서 옷 벗고 죽어야지 말이야. 말이 안 돼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역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야. 열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배고프실 테니까 저에게 찍는 표는 이 김경재에게 찍는 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은 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컴백합니다. 엊그제 억지를 무릅쓰고 1.4km를 걸어서 가서 투표하고 오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어디 아프다 말다 하는 것은 전부 유언비어다, 거짓말이다. 최보식이 조선일보 출신 최보식이 전부 거짓말이다. 유영아가 만들어낸 말이다. 나는 건재하다. 아우리 컴백.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나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표를 잘 못 찍으면, 예를 들면 여기 오지 못할 경우에는 본 선거는 그 본적지 가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 갈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프로테스트를 해가지고 나가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인간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의 강력한 의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대구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달아야지. 눈치로 봐야지. 그래서 제 표는 김경재 표가 아니올시다.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제 선거가 제 1호예요. 1호. 맞습니다. 조원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제 1위 아닙니까? 조원진은 아무 말도 박근혜 박자도 쓰지 않고, 아니 플라카트에다가 한쪽은 지 얼굴, 나머지는 박근혜 얼굴을 딱 집어넣어놨어. 아니 박근혜가 대통령에 출마한 거예요? 이건 초상권 침해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초상권 침해는 본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여간 뻔뻔하게 짝이 없어.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 박근혜의 고난과 영광과 시옥과 슬픔과 그런 것에 공존하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리고 그가 해도 너무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남욱의 검사가 요새 다 나타나잖아요. 박근혜 잡아가지고 지출수한 거예요. 5계단 띄어서 중앙지검장 되고 7계단 띄어서 검찰총장에서 다 나와요.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가녀린 여성의 몸에 대통령을 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지가 인생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그 심판을 누가 해야 합니까? 경북 대구 사람이 먼저 해야죠. 맞습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구 경북 사람들은 그날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선거를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니 우리가 저 이재명 같은 형편은 뭐라고 할까, 심한 말로 양아치 같은 사람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예언자 삼아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거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선거가 끝까지 못 갑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갖고 이것이 6개월 1년 안에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이가 꾸며놓은 그 세트에 걸려서 50 몇 % 차이로 이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쪽은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그거 무릅쓰고도 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는데 누가 이기든 간에 이 선거 전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깜짝 놀랄 만큼 김경재가 박근혜 후광 때문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면
새로운 전국에 새로운 정치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당,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과 세계에 큰소리 꽝꽝 치는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박근혜를 찍는 심정으로 김경재를 찍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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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민생의 안전을 해줄 사람이 누군지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만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꼭 기호 10번 김경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자유민주연합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내 손자 한번 보면 오래 살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경제주시고 경찰은 말이야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전부 사람입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참나 처음 듣는 소리. 고맙습니다.